네, 안녕하십니까. 세종스포츠정형외과 김진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발목에 생긴 연골 손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통 이제 연골 손상이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 외상, 발목을 삐는 것들에 의해서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발목을 삐었을 때 바로 막 조각이 생겨가지고 연골이 손상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이제 발목이 충돌을 일으켜가지고 그 충돌을 일으켰던 부위가 만성적으로 통증을 일으키거나 그 연골들의 어떤 장력을 잃고 발목의 관절 액대에 의해 가지고 압력이 높아지면서 연골들이 손상되는 것들이 지금은 발목의 연골 손상의 기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의 발목 통증들을 이야기를 해요. 증상이 발목을 삐었듯이 아프다, 혹은 계단을 걷다가 갑자기 발목이 어떤 위치에서 갑자기 뜨끔하거나, 혹은 뭔가 딱 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발목이 너무 아픈 그런 경우들, 우리는 그런 것들을 급성 통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아픈 것들. 그리고 두 번째 생기는 것들은 한 2시간 걸음 아파요. 한참 1시간, 1시간 반 걷고 나다 보면 발목이 막 쓰리고 시리고 붓는 것 같다, 이게 발목이 좀 잘 움직이지 않는다, 그게 우리가 만성 통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급성 통증과 만성 통증 두 가지로 우선 나눠가지고 연골 손상을 보죠. 근데 특히 이제 급성 손상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갑자기 삔다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뭔가 낀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삔 것들이 사실 아직 덜 나와가지고 발목의 인대 불안정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급성적인 통증을 가지고 있고 발목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 연골 손상을 동시에 치료해야 경과가 좋은 것이죠. 진단에서 가장 좋은 툴은 엑스레이에서도 나오는 경우는 있지만, 그건 아주 이제 만성화된 경우에만 나오고, 사실 급성기에 찾으려고 하면 결국은 MRI를 찍는 것들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어쨌든 정확한 진단을 하고 나서 비수술적인 치료를 시행하게 되면 저희들이 평균 한 40% 정도는 비수술적인 치료에 반응을 하고 낫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한 60% 정도는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에서 실패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실패를 하게 된 것들이 사실은 수술에 적응증이 되는 그런 형태들이 됩니다. 이제 보통 저희들이 수술을 하게 되는 방식들은 최근에는 대부분 다 관절경으로 하죠. 그래서 관절경을 들여다보고 보면 이렇게 연골들이 이렇게 막 떨어져 나와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떨어져 나와 있는 연골 조각들을 이렇게 끄집어내 버리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다발성 천공술이라고 해서 이렇게 뾰족한 우리가 아울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뾰족한 놈들로 이렇게 구멍을 뚫어내고, 보통 그 위에다가 좀 더 이제 추가적인 회복을 위해서 콜라겐이라든지 비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세포 치료 같은 것들을 추가하는 것들을 지금은 현재로서는 가장 많은 치료 방식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연골 손상의 어떤 수술의 만족도, 이런 것들은 100%가 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굉장히 좋은 수술 방식들, 세포 이식이라든지 연골 세포 이식이라든지 혹은 스텐셀을 이식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80% 정도의 어떤 만족도에 지금 고착이 되어 있죠. 보통 수술하고 그 결과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보통 1년째, 2년째에서 연골들이 회복된 것들을 확인하면 아주 기분이 좋고 환자들한테 설명하기도 좋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항상 일어나는 것들은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80% 이내에서 일어나게 되고, 이런 관절경에서의 어떤 이 결과가 환자들의 그 실제 만족도하고도 약간 비례하지 않는 이런 단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좀 더 좋은 결과를 보일 수 있는 분들은 그 연골의 결손 부위가 작은 경우입니다. 보통 연골 결손 부위가 1cm 이내로 있을 때는 수술의 결과가 굉장히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만약 아까 얘기했던 급성 통증을 가지는 불안정성이나 혹은 만성 통증으로 비수술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았던 경우들은 수술을 하셔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조금 조심해야 될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관절경으로 구멍을 뚫다 보니까
신경저림들이 한 2%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관절경 시술할 때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좀 주의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위치에 따라 좀 다른데요. 보통 연골 손상이 이제 중간 부위나 이런 데 있는 것들은 관절경으로 아주 쉽게 됩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후방부에 있는 그런 관절 손상들은 저희들이 관절경을 뒤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보듯이 관절 뒤쪽에 조그마한 절개를 넣어 가지고 이렇게 수술을 하는 방식들도 있기 때문에 뭐 그 다양한 수술 방식들을 선택하는 것들이 우리가 수술하는 사람들의 어떤 경험으로 그런 것들을 해결하면 되겠죠. 네,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면 이 발목의 연골 손상은 의심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급성 통증 혹은 만성 통증 이런 것들을 구분해 가지고 보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보통 수술적으로 치료해서 굉장히 효과를 보는 경우들은 급성 통증에 대한 것들이 특히 효과를 보게 되고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교정해서 좀 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즈가 1cm보다 작은 경우에 좀 더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유의해서 진단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